대표님, 기본기가 뭐예요? 중계에서, 세종에서 몇 년째? 18년? 20년. 20년째 와, 준비하고 있는 대단하십니다. 우리 정진숙 대표님의 기본기 뭘까요? 안녕하세요. 네오비 중개법인 이명숙입니다. 세종몽땅 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우리 장시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우리 처음에 아유. 마 대표님 소개했는데 그 영상 날리기로 해서 다시 찍어야 되는데 조금 이따 찍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어쨌건 뭐가 죄송합니까? 네, 처음이요. 우리는 너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지금 지금 오늘 아주 훌륭해요. 잘하고 네. 있어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힘든 이런 위기의 중개업 시장. 네. 그러면 네. 우리 중개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잘 진짜 살아야죠. 힘들죠. 잘 살아야죠. 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영리하게 지혜롭게. 오케이. 지혜롭게. 네. 꾸준히 기본기를 지키면서 네. 기본에. 충실하자. 대표님, 기본기가 뭐예요? 중개에서, 세종에서 몇 년째? 18년? 20년. 20년째 와, 준비하고 있는 대단하십니다. 우리 정진숙 대표님의 기본기 뭘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퇴근 시간을 무지 네.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네요. 저는 저희 사무실은 9시에 출근해서 퇴근은 네. 이제 알아서인데 9시에 출근을 하는 시점에 저는 사무실이 조금 계약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좀 더 일찍 출근을 해요. 출근을 조금 더 일찍 하는 그 기본 자세는 출퇴근을 조금 정확하게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맞습니다. 많이 마케팅 쪽으로 배웠잖아요. 그거 네. 많이 배운 블로거.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는 물론 기본적으로 출근하자마자 이제 돌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케팅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뭔가 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수를 하고 또 지금 같은 시기에 조금 안 좋으면 오랜만에 부동산 오래 하셨던 분들 좀 만나서 이런 상황에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또 바빠서 그동안 연락 못 드렸던 제 지인 고객분들한테도 지금은 저 모르게 무슨 상황이 이루어지셨는지도 안내 문자도 한 번씩 날려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중개가 조금 많이 없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은 또 저도 좀 돌아보고 내가 뭐를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는지 한 번쯤은 더 돌아보면서 좀 자기계발 위주로 열심히 해서 사실은 제가 올 1월 1일부터는 중개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 독서지향에다가 제가 대놓고 딱 얘기한 게 올해는 일이 좀 바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책 읽는 거에 몰입을 하고 이 독서 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잘해보자. 이렇게 맘먹고서 하면서 저는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근데 중개 엄청 잘 돼서 엄청 바쁘셨다면서요. 정진숙 대표님. 얼굴 보기 힘들었어. 얼굴 보기 힘들지. 맨날 계약서 쓴다고 안 온다 그러지. 직원들이 서울 간다고 뭐라고 한다고 못 가겠다고. 제가 직원들. 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직원 보충을 조금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바쁜 감이 있기는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멘트는 부럽다, 정말 기본. 와닿습니다. 거기에 기본이 저는 출퇴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며칠 전에도 전화를 9시에 했어요. 저기 대표님 이거 몇 동 이거 집좀 몇 시에 볼 수 있을까요?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몇 시인데 출근해도 집 보여달라고 일도 없는데 일찍 나가서 뭐 하냐고. 딱 그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일찍 출근할 수 있으면 더 일찍 출근하고 그 시기에 조금 주변 좀 돌아다니고 애기 상가도 다 좀 키웠잖아. 그렇지. 거기는. 저는 애기가 그렇게 아니지 이제 거기는. 아저씨들 아저씨들 다 키웠잖아. 네, 전 그러고 있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는 거 그거를 기본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 대표님은 어떻게? 저는
길 것 같아. 아니 딱 세 가지만 말하려고. 그럴까요? 세 가지입니다. 여기 근데-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무서워. 인정. 근데 저는 정진숙 대표님 말 출근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직원들도 지각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저는 평균 7시면 출근하는 것 같아요. 미친 거죠. 미친 거. 미쳤어. 저도 마찬가지로 키울 미치겠어, 아기가 진짜. 없습니다. 키울 애도 없고 키울 남편도 없고 오로지 저만 잘 키우면 되기 때문에 미건 부동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출근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물건지로 거듭나자 오. 이렇게 합니다. 기억 이제- 같아.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에다가 오픈한 지 3년 넘어서 이제 12월 말 2월 되면 4년 차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가면서 알렸죠. 신림의 미건 부동산이 대단한 부동산이다 알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물건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물건지로 거듭나자라는 이제 로고를 멋집니다. 캐치프레이즈를. 역시 네. 지금 DB.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죠. DB를 조금 더 음. 넓히고 DB를 조금 더 알차게 해서 이를 토대로 DM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DM을 발송을 하면서 네. TM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맨바닥에 DM을 보냈을 때는 전화번호도 없고 하니까 이제 들어오는 전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DM을 보내면 많은 분들이 인사도 하고 와서 웃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보내는 지역은 처음 보내는 거거든요. 그간 계약은 많이 했는데 DB가 확실히 정립이 안 돼서 처음 보내는데 굉장히 떨리고 좋아요. 지금 월요일 날 1,500 필지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내면서 되게 떨리고 사실 DM 봉투 작업하다가 저만 빠져나왔거든요. 갑자기 전화 와서 신림동 그래서 중계는 직원들에게 미건이 되게 다 네. 미안한데 직원들에게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DB 꼭 만들어서 어려울수록 TM 하시고 DM 보내시고 또 하나 더 살찐다고 앉아있지 마시고 명함을 자석 명함으로도 하나 만들고요. 나한테 말한다. 그리고 그냥 일반 명함으로도 하나 만들어서 동네에 한 바퀴 돌면 주인들하고 되게 친해져요. 미건 부동산 있는데 뭐하러 또 나왔어? 너 뭐하냐? 명함 작업해요. 먹고 살아야죠. 이러면서 하면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명함 작업도 직원들이랑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고 그거 굉장히 효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독 다가구라서 명함 작업하면 지하방부터 나오는데 그 지하방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임대인들과 동네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신다면 내가 물건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교과서야. 죄송합니다. 네오비 마스터 과정을 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과서. 실천은 본인이 어떻게 실천은 하느냐에 미건이.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사실 저희 부동산 입지 되게 좋거든요. 네. 워킹 고객 굉장히 많고 오. 간판만 보고 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네. 요즘은 아시다시피 손품을 먼저 팔고 옵니다. 네. 그래서 워킹 손님의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워킹 손님의 질이 떨어진 거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나도 손품에 좀 나타나 보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전통적인 방법 블로그 꼭 쓰셔야 되고요. 저도 하다 보면은 많이 힘들어서 뛰게 되는데 그래도 블로그를 놓을 수는 없다. 두 번째 유튜브 꾸준히 해야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가장 많이 오시는 손님은 상가 손님. 매매 손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아직은 제 능력이 안 보여서인지 없어서 또 매매 손님을 위해서 이번에 프로그램 따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 손님이 1이고 매매 손님이 3이고 원룸 손님들 많이 옵니다. 전월세 손님들. 왜냐하면 부모들도 많이 보고 아이들도 유튜브가 대세이기 때문에 원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시세를 준다던가 또 전월세를 어떻게 계약하면 좋다던가 이런 거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객을 부르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요즘은 네이버 같은 게 식당 같은 경우는 영수증 리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카카오 다음 지도에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후기 관리 그거 잘 하시면은 요즘은 손품을 안 파는 사람이 없어요. 네이버 광고 하나 올리는 것보다
나의 후기를 잘 관리하는 게 훨씬 더 고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는 거, 고객이 나를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해도 돼요? 네. 세 번째는 자기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꾸준하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창피한 게 요즘 네오비 독서지향 한 1년 넘게 안 나가는데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졸업을 올해 하면 내년부터 네오비 독서지향 꾸준히 나갈 수가 있고 공부하시네. 네, 그리고 자기 개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은근과 끈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많은데 어떤 걸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 될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손님도 맞아야지, DM도 보내야지, DB도 해야지, TM도 해야지, 또 유튜브도 해야지, 채널 관리도 해야지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선별을 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가지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끝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원띵을 선택하는 거 요즘 내 개발이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꾸준한 자기 개발 그리고 꾸준히 하기 위해서 늘 작심하고 3일은 실천해보는 거 이렇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우 창피해. 우리 마채연 대표님께서 지금 물건 관리, 고객 관리, 자기 관리 거의 중개업이 해야 되는 거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다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 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어. 네. 뭐냐면 우리가 알지만 어. 이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는 게 놀라운 근데 거죠. 열심히 미친 듯이 하는데 언제 중개의 꽃이 될까요? 아유, 그거 내가 얘기했는데 뭐 하나가 빠졌다고. 뭔가 있어. 얘기 좀 해봐. 우선은 네. 그렇게 지금 정말 저희가 아까 이 얘기를 나눌 때 기본에 충실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저나 정진숙 대표님은 기본을 야금야금 조금씩 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하는데 이분은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교과서예요. 아, 창피합니다. 와, 제가 명확한 건 있는데 미건부동산에서 소공하는 두 남자 대표님들은 진짜 축복받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이 와. 없으면 이게 진행을 못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박동진 대리님과 이완조 부장님을 네. 아시죠? 네오비 다 교육, 교육을 다 보내시고 무슨 교육이요? 네오비 중개 마스터 과정입니까? 네. 저는 그거 제 교육도 들었고요. 네. 또 듣고 싶네요. 최고수. 우선은 이제 중개에서 뭘 해야 되는지 기본기를 탄탄히 교육으로 네. 채워놨으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이게 다른 부동산들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네도 실장 보내셨잖아요. 저희 실장님도 사실은 그죠? 오늘 아침에 이거 응.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실장님 진짜 열심히 하신대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DM 보내는 거 네. 봉투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도 지금 좀 열심히 풀칠하고 중개 A부터 Z까지 알려주는 곳은 네오비밖에 없더라. 맞습니다. 갑자기 네오비 홍보로 흘러왔지만 네. 그만큼 꼼꼼한 플랜을 짜서 중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워드리는 곳이 네오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본에 충실하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선 그때그때 포인트에 뭘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상생임대인제도와 관련된 문자 뭐 이런 거 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왜냐면은 정책이 제도- 발표되면 그러면 그 제도를 이용하면 아직 투자를 안 한 사람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미 투자를 한 사람도 훨씬 효율적으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뭐 문자를 보내고 그러니까 그냥 문자를 보내진 않아요. 저는 거의 지금 제가 문자를 보낼 때는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포스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랜딩 페이지를 이제 문자 내용으로 적어갖고 보내거든요. 그렇게 하는 상생임 임대인 제도하고 관련된 거 하나, 또 하나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올해 12월 초까지 부기 등기 완료하셔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기 등기 하는 것들과 관련된 내용, 뭐 이러한 것들, 그 정책이나 세금의 그 시점별 중요한 것들, 요런 것들을 조금 고객에게 거꾸로 제가 가서 터치를 해드리는 거죠. 이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각도로 놓고 보면 그냥 기존의 고객들을 잘 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서
거의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 전속으로 맡기거나 아니면 전속이 아니어도 몇 번 거래해봤던 건물들도 그냥 계약만 하고 띡 이럴 게 아니고 저는 정말 많이 케어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건물주들이 거꾸로 오셔서 임대료의 몇 프로를 줄 테니 나의 건물을 좀 관리를 좀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 해드릴 거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드려야 될지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임대인들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 기준과 관련된 거를 좀 플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의 순간은 칼을 갈아야 되죠. 그렇죠. 칼을 갈아야죠. 칼을 갈아야 돼. 진짜.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그 남들이 다 요즘에 뭐 손님도 없는데 일찍 문 닫고 가지 뭐 이러지 말고 그 시간에 뭔가 공부를 하고 뭔가를 좀 체득해서 나한테 맞아요. 쌓아놓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뭐 하냐?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 무슨 공부할 거예요? 이런 얘기 우리 나눌 때 했었는데 저 요즘에 건축? 마 대표님하고 같이 건축 공부하러 다녔고요. 또 건축 하나는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완전 건축 재밌어요. 너무 그리고 괜찮아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조금 그 전에 봤던 게 있어서 진짜 이번에 건축 교육 받으면서 완전 인사이트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행복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헌책방을 가면 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야금야금 사드려요. 아까도 책상 위에 잠깐 놓여 있었는데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보험 쪽에서 보험 컨설팅하는 분들이 보시는 책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저는 세금이나 정책 이런 걸로 중개를 많이 엮어간다 이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면 한 걸음 더 가서 이분의 상속이나 뭐 증여나 아니면은 다른 환경들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를 케어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 진짜 아무도 없어. 뭐 중개사 시험에 있기를 해. 뭐 옆 부동산 중개사가 뭐 그런 거 하는 걸 보기를 했어. 본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시각을 돌리다 보니까 보이는 게 어느 대형 로펌에서 나온 책자도 되게 괜찮았고요. 또 그리고 또 오늘 아까 서점에서 제가 픽해온 책은 남들한테 우리 대표님들한테 욕 먹을까 봐 2권 있는데 한 권밖에 안 들고 왔는데 누구 주고 누구 안 주면 욕할까 봐 그랬는데 그것도 뭐냐면 보험 쪽하고 관련된 VIP 컨설팅 뭐 이런 책이었어요. 대부분 보면 부동산하고도 얽히고 세금하고 얽히고 증여하고 얽히고 이렇게 얽혀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본 상식처럼 조금씩 채워가시면 어느 순간 융합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결론은 자기 개발하라는 얘기죠? 그거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거 말고 대표님 할 게 뭐가 있어? 결론은 우리 맨날 공부하라고. 저는 분야를 조금 확장해보는 것도 나쁘질 않을 것 같아요. 네. 아파트만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제 상가 쪽도 공부 좀 맞아요. 해서 상가 쪽에 맞아요. 네네네. 분야. 할 게 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상가 너무 하셨던 괜찮고. 분들은 또 네. 이제 다른 뭐 토지 쪽으로 한번 조금 눈 맞아요. 돌려서 공부해가면서 해보는 네네.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것도 경우도 지금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 전월세가 훨씬 많이 돌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안 도니까 아파트 돌아가는 같은 시장으로 경우에는 가야죠. 이제 시장이 네. 뭐 잠기거나 그런 게 네. 있는데 상가 이제 네. 상가도 물론 코로나가 있긴 한데 원룸, 오피스텔, 뭐 전월세 이런 거는 잠기는 법이 없어요. 그쵸. 꾸준히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본이 돼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눈을 돌리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지역도 좀 더 넓혀보기도 하고. 맞아요. 그다음 분야도 좀 다뤄보기도 대신 하고. 이런 단점은 있어요. 또 딱 성수기가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음. 시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그게 보니까 안정적이지 않을까? 안정적인데 이제 빌딩 한 대 팔고 이럴 때가 좋은 거지. 빌딩 하나 팔고 싶습니다. 나도 팔자. 요즘 빌딩 하나 팔고 싶습니다. 요즘에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금액 조금 단가 센 금액 들고서 매수하겠다는 분들이 조금 문의는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보면 제가 요쪽 시장에서 꼬마 빌딩이나 뭐 아니면 단독 필지들 물건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매수자가 수익률을 보고 사지 않아요. 입지만 미래가치. 보고 사요. 미래가치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정말 거의 뭐 은행 이자로도
안 되니까 거꾸로 보면은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든요. 하지만 몇 년 뒤에 여기가 어떨 거야라는 딱 그 그림을 그리고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2종을 1억씩 주고 사죠. 그렇죠. 근데 네. 그 2종을 1억씩 주고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컨설팅이 플러스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에요. 거기는 제가 알고 있는 그 건물은 40평밖에 안 되는데 네. 치과 개원하겠다고 샀어요. 치과 하실 본인 분이. 건물에다가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냥 그 자리를 나중에 유동인구가 많아질 자리니까 아무리 2종이어도 유동인구가 많아질 자리니까 역세권입니까? 아, 대로변? 대로도 아니죠. 딱 꺾여 있는 골목인데. 그럼 글로 들어갑니까? 1차선씩밖에 없으니까. 주거단지로? 그죠. 그쪽으로 그래서 해서 했구나.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 사야죠. 그러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1억 할짜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억에 나가요. 근데 그분은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의 환경을 보지 않고 몇 년 뒤 환경을 보고 사는 대단하신 거예요. 분이다. 그러니까 실제 정말로 내가 이거를 뭐 이자를 땡겨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굴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쉬운 선택을 하기 어렵겠지만 거꾸로 놓고 보면 단독 필지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건물의 미래 모습을 한번 플랜을 혹시 신축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럼요. 건축비 엄청 네. 비싸서 신축 못 하거든요 지금. 하지만 이 땅이 건축이 설계가 어떻게 나올 거다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예상하신다고 하면 이자 감당 능력만 있다면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고려하지 않아도 진짜 입지에 좋은 상가 사잖아요. 네. 그럼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또 네. 타고 쳐나 집을 예쁘게 만들어놔요, 타고 쳐나, 상가를. 진짜. 그래서 와. 정말 아무리 오래된 것도 네. 이분들은 잘 보면 돼요. 이분들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으신 어쨌거나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야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드렸던 기분을 기본기가 충실하자. 이렇게 어려울 때 중개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쁘게. 기본기에 충실하고 열심히 칼을 갈자. 응? 각자의 영역에 맞게 각자의 지역에 맞게. 그쵸.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쌓아오신 왜냐면 20년 되신 분, 저도 이제 한 8, 9년 이렇게 됐으니까 저도 걸어온 시간, 대표님도 꽤 되죠 시간이? 비슷하죠. 네, 그 정도의 시간들을 각자 다른 환경에서 보냈기 때문에 각자 만들어야 되는 건 다르지만 무조건 놀러 다닐 때는 아니라 이럴 때는 놀러 다닐 때 아니죠. 갈고 닦을 그냥 때죠. 그냥 2박 3일 짧게 갔다 와 짧고 그쵸, 굵게 그쵸. 놀긴 놀아야죠. 놀긴 놀아야 되는데 짧고 굵게 하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줄여보고요. 잠시 후에 딱 하나만 더 할까 봐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